오늘 준비한 사연은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하던 한 남자가 우연히 알게 된 산악회를 통해 등산을 가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무료했어요.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들.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가정도 일구었지만 그때 내가 사랑한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혼 초에는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하면 오늘도 고생했다며 안아주던 기억 속의 아내. 하지만 그런 아내는 어딜 갔는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집에 오면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네요. 여보 나왔어. 여보! 습관적으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를 부르지만 언제부턴가 따뜻한 인사 대신 다른 말이 들려왔어요. 나 밥하는 거 안 보여? 쓰레기 봉투는 다 찬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버리는 거야. 조금 있다 버리면 되잖아. 퇴근하고 막 들어온 사람한테 그러고 싶냐? 자기가 안 버리니까 그렇지. 이건 자기가 버리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누가 안 버린대. 숨 좀 돌리고 버린다고 하잖아. 냄새 난단 말이야. 이럴 시간에 버리고 오겠다? 아, 짜증나. 못 참겠으면 낮에 자기가 버리면 되지. 낮에는 뭐하고 시간 있잖아. 무슨 시간? 내가 놀아. 애들 케어는 하나도 안 하면서 기껏 이거 하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됐다 말을 말자. 꼭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말제. 더 이상 말하다가는 별거 아닌 일로 싸울 것 같아서 올라오는 짜증을 간신히 참고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잔뜩 심통을 부리며 쓰레기를 버리고는 사람이 뜸한 곳으로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는데 갑자기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참기가 힘들 정도로 짜증도 올라왔어요. 차라리 아이가 어릴 때는 아내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며 공감도 해줬어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회사도 그만두게 해주었고 아파트에서 애를 키우고 싶다는 말에 무리해서 대출해서 이사도 했어요. 덕분에 출근하려면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요. 회사 때문에 직장 근처 아파트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안 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혼자서 그런 생각하며 울분을 삭히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뭐해? 형님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마누라 심부름하고 있죠. 나도 하나 주라. 같이 한 대하고 올라가지 뭐. 애가 유치원 다닐 때 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형님으로 가끔 속마음을 나눌 정도로 말이 잘 통하는 분이셨어요. 형님 요새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누가 재미로 사냐. 대충 뭐 닥치는 대로 살지. 얼굴 보니까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그렇네요. 형님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형수가 반겨줘요? 형님은 내가 묻는 말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집에 오자마자 누가 쓰레기 버리라고 손에 쥐어줬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만 그러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형님은 벌써 통달해서 이제는 기분도 안 나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말을 듣던 형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요새 재수씨 옆에는 가는 거야? 가기는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서로 패턴도 틀려서 내가 잠들면 와이프는 새벽이나 되어서 들어와 자는걸요. 그럼 너 스트레스는 뭐로 풀어? 그냥 반주로 한 잔 먹고 자는 게 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형님은 뭐해서 풀어요? 난 등산하지. 산에 간다고 그게 풀려요? 말만 들어도 벌써 힘든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누가 정상까지 가래. 산은 적당히 타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닌다 이런 말 몰라? 에이 형님도 좋은 거 먹어봤자 뭐 얼마나 좋은 거 먹는다고요. 괜히 살만 찌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된다는 거야. 좋은 거 먹고 딴 것도 먹고 해서 풀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모르겠으면 다음에 나랑 한번 가던지. 산악회 사람들도 내가 다 소개시켜줄게. 형님 말을 듣는데 호기심이라는 녀석이 올라왔어요. 산악회요? 거기 말 들어보니까 전부 늙은 사람밖에 없다던데.
넌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네. 가보고 놀라지나 마라. 그리고 너 보험 영업한다는 사람이 그런 곳도 많이 다니고 해야지. 모르긴 몰라도 계약도 몇 개 할 수 있을걸. 그래요? 진짜 형님 따라가면 사람 다 소개시켜주고 할 거죠? 그럼 다음에 갈 때 같이 따라가고요. 당연하지. 내가 너 혼자 던져 놓을까봐? 나중에 왜 이런 걸 일찍 소개 안 해줬냐며 징징거리지나 마. 알겠지? 암튼 전날에 연락할 테니까 시간이나 비워놔. 알겠어요.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전 한 대 더 하고 올라갈게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는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쯤에 연락할 테니까 전화 꼭 받고. 네, 알겠어요. 그렇게 형님을 보내고 하나 더 태운 뒤에 집으로 올라가는데 짜증이 났던 기분은 어디 갔는지 남아있지 않았고 어느새 휴대폰으로 등산복을 검색해서 구매하고 있었어요. 그 후 약속대로 형님한테서 금요일날 연락이 와서는 약속 시간과 만날 장소를 알려주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날 등산을 갈 수 있었어요. 왔어? 네, 일찍 온다고 왔는데 먼저 와 계시네요. 괜찮아, 나도 이제 막 왔어. 인사해. 여기는 오늘 같이 등산하실 분들이야.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기성씨 말대로 미남이시네요. 지금 인사하신 분은 우리 산악회 부회장님이신 상미씨. 그리고 이쪽은 내 등산 와이프 미영씨. 인사해.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등산은 오랜만이라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왜요? 산이 이렇게 좋은데 그동안 안 오고 뭐 했어요? 오늘처럼 좋은 분들이 없어서 그동안 못 갔나 봐요. 왠지 듣기 좋은데요? 뭐야, 언니 벌써 작업 들어가는 거야? 야, 나라고 언제까지 너희 둘 사이에 끼어서 혼자 있어야 하냐? 나도 보호받으면서 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오늘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산은 많이 안 타봤어도 힘하나는 자신 있어요. 부회장님, 이건 믿어도 돼요. 이 친구 옆에서 봤는데 힘이 장사라니까요. 언니 오늘 좋겠다. 내 파트너는 골골거려서 영 쓸 데도 없는데. 내가 언제? 오늘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말만 해. 내가 오늘 비행기 한번 태워줄 테니까. 왜 오늘도 공항에서 이륙도 못하려고 그러지? 이게 진짜? 자자, 사랑 싸움은 산에 내려와서 둘만 있을 때 하시고 이제 올라갈까요? 우리가 너무 나갔죠. 오늘 우철이가 알아서 모실 거니까 부회장님은 편안하게 올라가세요. 우철아, 안 그러냐? 네, 형님 오늘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가시죠, 부회장님. 그렇게 산행을 시작했고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형님이 뒤로 오더니 말했어요. 오늘 저분이랑 잘해서 친분 만들어 놔야 돼.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업체도 운영하고 인맥이 장난 아니거든. 너 영업하기도 좋을 거야. 정말요? 그래, 오늘 내려오면서 너가 술 한 잔 산다고 해. 막걸리 먹으러 가면 분위기는 내가 알아서 만들어줄게. 저야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죠. 형님은 대화를 마치자마자 다시 여성분들에게 갔고 전 물끄러미 부회장을 바라봤어요. 나이는 나보다 많은 듯 보였지만 평소 몸매 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등산복 맵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전형적인 콜라병 몸매였고 웬만한 여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았어요. 혼자서 부회장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앞서 가던 형님이 빨리 와서 붙으라고 했어요. 야, 혼자서 뭐하냐? 얼른부터 혼자 놔두고 간다. 처음에는 4명이서 나란히 걸으며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둘둘 파트너로 나뉘어 걷게 되었어요. 산은 많이 안 가봤다면서 잘 타네? 총각 때 자전거를 많이 타서 하체는 자신 있어요. 결혼하고 거의 못하기는 했지만요. 왜? 취미는 있어야지. 그럼 스트레스는 어디다가 푸는 거야? 아, 집에 와이프가 정말 잘해주나 봐. 잘해주기는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투명인간 취급하는걸요. 에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새 맞벌이 하면 와이프가 훨씬 힘들다고 하더만. 힘들긴요. 매일 집에서 자요. 차라리 일이라도 하면 이런 소리도 안 할 건데. 결혼하고 바로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는 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정말? 그럼 혹시 바람 피다가 걸렸어? 그런 거 있었으면 납작 엎드려 살죠. 그럼 자기 사업하다가 말아먹었구나.
간이 작아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무슨 사업이요? 그럼 왜 그래? 신랑이 힘들게 일해서 먹여 살리는데. 매일은 못하더라도 신랑 오면 안마라도 해줘야지. 제 말이요. 쓰레기 버릴 때 말고는 대화도 없어요. 자기 힘들겠다. 숨은 쉬고 사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 숨 좀 쉬라고 오늘 여기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부회장님도 만나고. 오늘 처음 본 그녀에게 그동안 아내에게 쌓였던 말들을 하니 너무나 후련하고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내 기분을 생각해주며 말해주는 그녀 때문에 더욱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그녀와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떨어져서 걷던 형님이 파트너랑 와서는 부회장님, 저희는 이쯤에서 이쪽으로 빠질게요. 이해해 주실 거죠? 뭐야, 오늘도 그럴 거야? 언니가 이해 좀 해줘. 우리 3주 만에 만나는 거야. 내가 못 살아. 시간은 얼마나 주면 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 알겠다, 알겠어. 우린 더 올라가서 막걸리나 한 잔 먹지 뭐. 나올 때 전화하고. 알겠어, 언니. 먹고 있어. 너무 먹지는 말고 내려가서 더 먹어야지. 목만 축일 거야. 둘이 있을 때 멧돼지나 나와버려라. 뭐래? 암튼 우리 간다. 알아서들 노세요. 그 둘은 그렇게 말하고는 등산로가 아닌 듯이 보이는 곳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 어디 나오는데 간다는 거예요? 자기 정말 등산 안 해봤나 보네? 왜요? 그런 게 있어. 자기는 아직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리고 산에 갈 때 덥다고 바지 함부로 걷지 말고. 더더욱 한쪽만 걷으면 나한테 아주 혼날 줄 알아. 그건 또 왜 그러는 건데요? 다 그런 게 있네요. 저기 자리 있네. 저기 가서 막걸리나 먹자. 내가 챙겨온 게 있거든.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늘이 있는 바위로 가자고 했어요. 언제 이런 거 다 챙긴 거예요? 산에 오면서 이런 건 필수지. 오늘 산에 간다고 와이프한테 말 안 했어? 당연히 했죠. 유부남이 말도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나요? 와이프 정말 자기한테 관심 없나 보다. 신랑 가는데 먹을 거 하나 안 챙겨준 거야? 그녀의 말에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더니 자기 정말 낙이 없겠다. 남자들은 와이프가 그렇게 대해주면 소외감 느낀다던데 자긴 괜찮어? 이제는 적응해서 괜찮아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평소 느꼈던 아내에 대한 섭섭한 부분을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확히 그 부분을 찍어서 말하더군요. 오늘 쌓인 거 다 풀고 가. 오늘 내가 술도 쏜다. 내려가서 뒤풀이나 하자.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난 기념으로 제가 살려고 했어요. 넣어도. 대신 오늘 신나게 놀다가 가는 걸로 하자.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기야, 진짜 괜찮어. 그건 그거고 우리 이제 일어나자. 시간도 얼추 다 된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에서도 받지 못했던 관심을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받는다는 게. 그렇게 그녀는 먹었던 자리를 깔끔하게 치우더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오늘 정상에는 안 가는 건가요? 산을 반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도 했고 헤어진 장소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일행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새 누가 정상까지 가. 나중에 쓸 힘은 남겨둬야지. 힘을 또 써요? 자기는 순진한 게 귀엽다. 술 먹는데 힘 안 쓸 거야? 어서 내려가자. 지금쯤 왔을 거야. 그녀의 말대로 헤어진 장소에 도착할 때쯤 일행들이 보이는 거예요. 형님 어딜 그렇게 갔다 온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오늘 그런 게 있어란 말이 유행인가요? 갑자기 뭔 소리야. 그건 그렇고 부회장님 한잔 하러 가셔야죠? 당연히 가야지. 오늘 새로운 사람도 만났는데. 언니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 이 토끼야. 뭐야, 우리 언니 삐진 거야? 분위기 보니까 나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질투는? 됐어. 말을 말아야지. 내려가기나 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내려오는 시간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빨라서 차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어요. 이 근처에서 먹을까요? 시간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집 근처로 갈까? 네, 언니 놀 곳 많은 곳으로 가요. 그럼 막걸리 드신 분들은 뒷자리 타시고 운전은 제가 할게요. 순식간에 의견이 모아진 저희 4명은 차를 타고 먹자 골목으로 향했고
형님이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며 삼겹살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산도 탔겠다 점심시간도 훌쩍 넘어버려서 주문한 고기도 엄청 맛있어고 술이 달게 느껴졌어요. 자기 기분 다 풀렸나 보네? 네, 덕분에 감사해요. 그럼 우리 기분 풀린 기념으로 같이 먹을까? 솔직히 내가 자기 와이프였으면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건데.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그녀는 술자리 중간중간 대화 내용 중에 아내에 대해 자꾸 말을 꺼내며 자기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하거나 마음이 많이 다쳤겠다면서 몸을 바짝 붙이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매력적인 그녀가 옆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플러팅을 해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여자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 맘을 그녀도 눈치챘는지 술을 계속 주면서 눈빛을 보내는데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형님도 그녀와 나 사이의 변화를 느끼고는 그때부터 커플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술이 얼큰하게 취할 때쯤 갑자기 자리를 옮기자고 했어요. 그 말에 너도 나도 그러자고 했고 가게를 나와서 다 같이 2차를 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헤어져서는 각자 쉴 곳을 찾아 떠났어요. 맞아요. 그렇게 처음 만난 그날 그녀와 전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쩌겠어요. 후회하기도 이미 늦어버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든 게 끝나버린 상태인걸요? 거기다가 시간이 갈수록 술 기운이 날아가서 그런지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몰려왔어요. 미안해요. 그만 가야겠어요. 벌써 술도 아직 안 깼으면서. 업무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정말 미안한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자기 보험한다고 안 그랬어? 네, 맞아요. 그럼 내일 외근 나올 때 한 번 들려. 그녀는 그러면서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 주소 보이지? 거기로 와. 내 사무실이니까. 그래요? 이런 거 아무나한테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아무나는 아니잖아. 내일 꼭 와. 선물 줄게. 그녀에게 대충 알겠다고 하고는 혼자서 도망치듯이 그곳을 나왔어요. 다음 날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부장이 호출하더니 계약 현황을 보여주며 근무한 지가 얼만데 실적이 이 모양이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깨져도 참을만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것도 힘들더군요. 1시간을 넘게 부장에게 깨지고 나서 사무실에 있을 기분도 아니라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스케줄표를 보며 계약 가능한 고객들을 찾아보는데 가볼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찾은 고객은 바로 그녀였어요. 분명히 그녀가 선물을 준다고 했으니 그게 보험 하나는 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죠. 지갑에서 그녀가 준 명함을 꺼내서는 차를 몰아서 그녀의 회사로 갔어요. 막상 도착해서 회사 문을 열려고 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문 앞에서 계속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서 문을 열었고 남자 직원이 다가와서는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더군요. 정말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표님을 뵈러 왔다고 하고는 그녀의 명함을 보여주었는데 직원분은 아무 말 없이 대표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어머, 누군가 했네. 어서 와요. 네,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어제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녀가 오라고는 했지만 전날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하루를 보낸 그녀에게 누가 보아도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한 얼굴로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정말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어제 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 있지 말고 이리로 와서 앉아요. 어제는 계속 반말을 하던 그녀가 회사여서 그런지 존대를 해주면서 앉으라고 했어요. 뭐 존대도 직원이 나가자마자 반말로 바뀌기는 했지만요. 자기 어제는 잘 들어갔어? 네, 어제는 제가 좀 당황해서 그렇게 갔네요. 어제 자기 얼굴 봤어야 하는 건데. 자기 나가고 얼마나 웃었다고. 와이프한테는 안 걸린 거야? 네, 뭐 그냥 잘 넘어갔어요. 에이, 아쉽다. 걸려서 쫓겨나면 주워서 내 거 하려고 했는데 나 어제 너무 행복했거든. 울 자기야랑 언제 다시 산에 가려나? 시간 내어서 가야죠. 저도 산이 정말 좋았어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내가 선물 준다고 했지? 내가 뭐 들어주면 좋아할까나?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에이, 그렇게 해서 밥 벌어 먹고 살겠어.
그러지 말고 말해봐. 그럼 염치불구하고 보험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예상대로 그녀가 보험을 들어주려고 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녀가 말을 끊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고작 한 개 들어주려고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겠어? 그럼요? 그녀는 대답 대신 직원을 불렀어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 직원 몇 명이나 있나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잠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은 의외의 질문에 당황을 하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지금 사무실에는 12명 있고 나머지는 외근 나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려주시면 조치해놓겠습니다. 여기 이분한테 보험 설명 듣고 각자 하나씩 가입하라고 하세요.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녀의 깜짝 선물에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한꺼번에 12명을 가입시켜주다니. 그날 외근 나간 직원까지 합쳐서 모두 18개의 계약을 그녀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녀를 만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연결해 주더군요. 살면서 영업이 그렇게 쉬운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소개해 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오랜 지인이라 말하며 설명도 대충 듣고는 가입해 주었고 그분들 대부분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보, 통장에 찍힌 1,000만 원 이거 진짜야? 퇴근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평소라면 아는 척도 안 하던 와이프가 뛸 듯이 기뻐하며 반겼어요. 그럼 그게 진짜지 가짜겠어. 돈이 그렇게 좋냐? 그럼 다른 아줌마들이 남편 월급 자랑할 때 자기 월급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다고. 다음에는 나도 자랑할 수 있겠다. 어이가 없었어요. 부끄러웠다니. 내가 뭐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데. 아내의 그런 모습에 씁쓸한 기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매번 아내에게 실망을 할 때마다 그녀에게 마음이 움직여갔고 이제는 그녀보다 내가 그녀를 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매주 산행을 가면서 지난번 형님이 다른 길로 갔는 이유도 그녀가 행동으로 보여줘서 알게 되었어요. 그날 그녀가 행동으로 알려준 덕분에 아내에게 들킬 뻔한 위기도 한번 찾아오기도 했고요. 여보 옷이 왜 그래? 등산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산을 탄 게 아니라 그냥 굴러다녔어. 뭔 소리야 그게.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거 봐봐, 내가 그런 소리 안 하게 되었나? 아내는 소리를 치며 등 쪽 옷을 잡아당겨서 보여주는데 등산복이 찢어진 거는 물론이고 먼지도 엄청 묻어 있었어요. 아 이거? 등산로를 잘못 들었다가 가지에 걸려서 그렇지. 그래, 옷은 그렇다고 치자. 자기 옷에 너무한 건 알고는 있는 거야. 등산이 아무리 좋아도 주말마다 산에 간다는 게 말이나 돼. 이건 뭐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다니 그게 신랑한테 할 소리야? 그럼 그게 생각이 있는 거니?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술은 왜 자꾸 먹는 건데? 자기 혹시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거야? 바람이라니 내가 좋아서 나가는 줄 알아.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는 좋아하면서 이런 건 왜 이해 못하는데. 아내의 의심에 오히려 강하게 말했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아내에게 미안한 기분도 들었다가 입을 닫은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그냥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목욕탕 안에서 물을 틀고는 생각에 잠겼는데 왠지 아내에게 지금껏 당한 걸 되돌려줬다는 생각에 괜시리 콧노래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런 승리감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그녀와의 관계가 아내에게 들켜버렸는데 들킨 이유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일을 잠깐 보고 외근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빨리 와. 빨리 사무실로 와서 저거 해결해. 빨리 해결 안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몰라? 나 지금 농담 아니야.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는 오라고 소리치는데 그 이유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서 소리의 정체를 찾아보았더니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랑 고함을 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뭔가가 터져도 제대로 터졌다는 생각에 그 즉시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갔고 사무실 앞에는 형님이 서 있었어요. 형님이 여기 왜 있어요? 수습을 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사무실 앞에 형님이 서 있었던 이유는 그날 일어난 일이 전부가 형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평소 형님을 의심하던 형수가 형님 몰래 휴대폰을 가져가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봐버렸고 그 중에 형님이랑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에 대한 내용들도 다 봐버린 거예요. 빡이 칠 대로 쳐버린 형수는 아내를 만나서 모든 사실을 알려버렸고 분노한 둘은 힘을 합쳐서 먼저 형님을 만났던 여자분 회사에 가서 난리를 한번 피우고는 분이 안 풀렸던지 그녀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이 사단을 벌린 거였어요. 어쩌겠어요. 형님 때문에 들킨 건 들킨 거고 어찌되었든 수습을 해야 되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내와 형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사무실 안은 서류 더미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형님이랑 그녀의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아내를 겨우 진정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아내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는 그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고소장을 받은 그녀 또한 분노하여 그날 사무실 기물 파손과 영업방해로 아내에게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온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서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 때문에 망신을 당한 그녀는 분노의 화살을 저에게도 향하더니 지금껏 자기가 들어주었던 모든 보험을 해약해버렸어요. 그녀는 자기 회사 보험 해약한 거에서 멈추지 않더군요. 지금껏 소개시켜준 모든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보상할 테니 나에게 들어준 보험을 전부 해약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해약이 몰려와서 회사에서의 입지는 나락이 가버렸고 심지어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한꺼번에 모든 게 사라지니까 먼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더군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일어난 현실이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우리 사랑했지 않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녀는 취미 생활을 하며 만난 사이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한 상태네요. 아내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연히 시간만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너무나 힘이 드네요.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